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텔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타로 덱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덱들 중에서 휴대하기도 좋고 개성이 넘치는 미니 덱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쓰여진 카드 밑에 덱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덱 소개만 하면은 심심하니까 리딩도 좀 같이 드리고자 함인데요. 1번부터 4번 중에 마음에 와닿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하시고 기억을 해주세요. 고르신 번호 아래에 있는 덱의 소개를 마치고 나서 그 덱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타로 덱은 보통 표준 크기가 일반적이지만 미니 덱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매력이 또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카페에서 가볍게 리딩을 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특히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딱 맞는 덱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의미나 에너지가 가벼운 건 절대 아니고요. 각 덱마다 고유의 개성이 뚜렷하고 분위기도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미니 덱들의 숨겨진 매력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번호 밑에 덱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1번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이고요. 2번은 거미베어 타로, 3번은 모간 그리어 타로, 마지막 4번은 아쿠아리언 타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소개해드릴 덱들은 모두 이렇게 틴 케이스에 담겨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틴 케이스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 휴대와 보관이 매우 용이하고요.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든 타로 리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카드의 손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덱마다 이렇게 디자인이 또 이뻐요. 그래서 디자인도 개성이 넘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재미도 또한 쏠쏠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틴 케이스들하고 일반 사이즈 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여기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덱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일반 사이즈거든요. 이걸 놓고 보자면, 자, 지금 틴 케이스가 이 안에 카드가 있다는, 카드는 더 작겠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은 확연히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더 작고 아담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확연하지만 각 덱이 가진 매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덱을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덱은 바로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 틴 케이스 버전입니다.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계열로 가장 클래식한 타로 덱 중에 하나죠. 틴 케이스 디자인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을 살려서 상당히 좀 빈티지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거든요. 틴 케이스 겉면에 이런 양각 디자인 같은 것들도 고급스러움을 상당히 더해줍니다. 또 카드 안을 보자면은 일단 설명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엑스트라 카드가 2장이 있고요. 이거는 이 카드를 디자인하신 분의 그 아트워크가, 엑스트라 아트워크가 담겨져 있고요. 타로 카드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뒷면도 그렇고 앞면들도 상당히 원본보다 채도가 살짝 낮은 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좀 빈티지한 톤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색감 덕분에 리딩을 할 때 굉장히 차분하고 직관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 덱은 그래서 고전적인 RWS 덱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덱입니다. 활용 상황에서는 고전적으로 딱 봐도 이건 타로다라는 덱의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에게 리딩을 해드린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쓰면 딱 좋겠고요.
차분하고 직관적인 리딩을 원하시는 경우, 그럴 때 아주 좋고요. 또 타로 초보자가 그 RWS 시스템,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타로 시스템을 배우기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카드를 넘기다 보면은 왠지 어떤 오래된 책장을 넘기는 듯한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성을 느끼시고 싶다면 이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타로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덱을 추천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이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뭐 이 팀 케이스 타로 덱도 좋고요. 또 이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이 보통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것도 또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는 해요. 화려하고 현대적인 그림체를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별로 맞지 않고요. 또 좀 빠르고 역동적인 리딩을 원하실 때가 있잖아요. 좀 스피디하게. 그럴 때도 이 카드들과는 조금 분위기상 적합하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색감이 바랜 빈티지한 느낌을 안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이 덱은 그렇게 추천드릴 수가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덱을 써서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를 한번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컵 7번이 나왔고요. 발카드가 나왔네요. 또 페이지 오브 소드, 그러니까는 소드 시종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에는 뭔가 확연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여러분 앞에 놓인 생각할 거리가 많고 여러분 앞에 놓인 옵션이 많아요. 이것저것 뭐 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생각에 뜨는데 모든 것이 다 적합한 게 아니고 또 그 모든 것에 어떤 확실한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카드들을 보니까 있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시기에는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 가지에 분산시키지 마시고 어떤 하나를 정하셔서 거기에 집중을 해 주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가지를 정하는 것 자체도 약간 여러분한테는 지금 좀 뿌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시작점에 있는 그런 능력이 약간 주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런 상황을 밝히 보이지는 않는 이런 가까운 미래를 헤쳐나갈 능력을 이미 여러분이 소지는 하고 계시지만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많이 믿어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좀 주변의 환경에도 좌우가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주변을 살펴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혹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떠나서 그 이상으로 나에게 방해가 될 요소들도 보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나서 어느 것이 허황된 꿈이고 어느 것이 내가 쫓아도 될 적합한 꿈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나신 후에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차차 나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뿌연 안개 같은 것들이 점점 더 거쳐지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시는 그런 포인트에 계속
가깝게 다가가시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또 많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하나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덱은 거미베어 타로거든요. 이것도 앞에 스미스 타로 덱과 같이 여러분께 꽤나 자주 보여드린 덱일 것 같아요. 이 덱은 말 그대로 곰 젤리 테마의 타로 덱입니다. 이게 귀여운 스타일 때문에 가볍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해석할 때는 꽤 직관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무엇보다 이 젤리곰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타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타로를 배우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이건 틴 케이스 자체도 상당히 좀 밝은 분위기,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죠. 그래서 가지고 다니셔도 이게 타로 덱이라고 섣불리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왠지 좀 귀여운 카드 게임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선사합니다. 그럼 카드를 좀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설명서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뒷면도 굉장히 귀엽죠? 밝은 분위기고요. 또 앞면도 보시면은 상당히 굉장히 귀여운 그림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림체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도 메시지는 명확해서 초보자들한테 특히 좋고요. 뭐 이런 죽음 카드 이런 것도 글쎄요. 이게 어두운 느낌의 카드이긴 하지만 이 그림체 자체가 귀엽다고 보면 귀엽지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고 또 뭐 이런 에이트 오브 소드 이렇게 상당히 좀 보통 경우에 안 좋게 보여지는 카드들도 거미베어 타로 덱에 있다면 그다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타로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의 어떤 이질감을 느끼시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다가가기 되게 적합한 카드고요.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함께 타로를 배우거나 즐기고 싶을 때 쓰시면 굉장히 좋은 카드고요. 또 그러다 보니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리딩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냥 쓱 가지고 다니다가 굉장히 캐주얼한 상황에서 슬쩍 뭐 리딩 해주고 친구들한테 리딩 한번 해줄까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 그냥 타로를 쉽게 접하고 하기 편한 그러기에 아주 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덱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에 깊이 있는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덱을 꺼낸다. 이 덱으로 그런 리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죠. 내 질문은 이렇게 좀 시리어스한데 Why so serious 이건데 이렇게 장난감 같은 카드를 꺼낸다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또 리딩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전통적인 타로 상징 같은 것을 이미 좀 알고 계셔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귀여운 그림체는 어울리지 않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좀 심오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리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 덱보다는 좀 다른 덱들을 꺼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덱으로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를 한번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카드를 뽑았거든요. 그러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리딩인데요. 카드를 보자면 소드 2번이 나왔어요. 네, 소드 2번 그리고 자, 템퍼런스 카드, 절제 카드가 나왔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5 of Wand, 원드 5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에 키 카드는 바로 이 절제 카드, 중간에 절제 카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가까운 미래에 어떤 덜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은 어떤 사고적인 고민이 조금 있을 거예요.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어느 쪽으로 굳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은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는데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가까운 미래.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과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어떤 경쟁,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여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배치가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뭐 인간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좀 투닥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라든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런 환경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치이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앞에 이제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정을 뭔가를 내리시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좀 급하게 결정을 충분한 어떤 생각이 없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여러분을 좀 이렇게 강하게 표시를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여러분과 경쟁 구도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 심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닥쳐오는 미래의 여러분은 이 절제 카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조금 자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좀 말을 아낄 때는 말을 아끼되,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죽어 있지 마시고, 너무 자기를 표현하지 않지 마시고, 좀 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좀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빠릿빠릿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컨디션을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지만 그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다독거릴 때는 다독거리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의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헤쳐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제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천천히 상황이 풀린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소극적인 건 안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그런 거 있죠.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은 그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내세우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숨기지도 마시고, 적절한 그것을 눈치를 잘 보셔서 그 포지션을 잘 잡으셔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신다면은 차츰차츰 여러분의 상황이 점점 더 좋게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덱이죠. 모간 그리어 덱입니다. 틴 케이스고요. 이 덱은 보더레스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드에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카드가 더 생생하고 강렬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이 틴 케이스 역시 카드 디자인과 어울리는 심플하고 클래식한데 어딘지 모르게 좀 강렬한 모던한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많은 분들이 쓰는 덱이고요. 이것도 틴 버전도 있고 또 보통 사이즈의 카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좀 볼게요. 자, 설명서가 있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광고 카드라고 하나요? 타로 카드는 아니고 그냥 광고 카드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백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별이 많이 그려져 있고 파란색 바탕에 그런 카드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또 앞면을 보시면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스프레드 하면은 굉장히 무슨 아트워크를 본 것 같은, 네? 어떤 화가가 굉장히 색깔을 많이 써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카드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색상과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듯이 카드에 테두리가 없죠. 색감이 굉장히 선명하고 대비가 강해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경우에도 행드맨이죠. 이 사람이 입은 웃옷과 아래, 파란 옷, 빨간 옷, 또 옆에 나무에 짙은 갈색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서 그림 자체에서 힘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감정적인 교감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덱이 잘 쓰이는 상황을 보자면은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교감을 중시하는 리딩을 원하시는 경우 그때 굉장히 좋고요. 강렬하고 생생한 이미지가 확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빨리 확 몰입하고 싶을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경우에 추천드리고요. 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테두리가 없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테두리 없는 보더레스 모간 그리어 타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더레스 카드가 모간 그리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중에서도 꽤 유명한 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간 그리어는 말씀드렸듯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 거기다가 보더까지 없어. 그러니까는 더욱더 강렬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덱이고요.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좀 어떤 논리적인 그런 리딩보다는 감성적인 어떤 인연, 연인, 재회 이런 것 그런 게 필요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덱입니다. 그런데 섬세하고 정교한 그림체는 아니잖아요. 좀 강렬하고 진한 그런 그림체지. 그래서 어떤 섬세한 어떤 디테일이 잘 보이는 정교한 그런 그림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덱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덱 자체가 강렬한 느낌, 확 몰입하는 느낌이다 보니 어떤 좀 차분하고 시간을 좀 들여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리딩을 하고 싶다, 아니면 그런 분위기의 리딩을 받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덱은 그다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이건 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사용을 해야 보신 분들이 알아요. 이 모간 그리어 카드 자체에 이 텍스처라고 할까요? 이 질감이 카드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왠지 모르게 다른 카드들과는 다르거든요.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이게 계속 오래 만져서 그 손때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좀 새 것일 경우에는 뭔가 미끌하고 손에 뭔가 파우더 같은 것이 묻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세요. 이걸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는 느낌이지만 그런 게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모간 그리어 덱은 아주 추천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간 그리어로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를 한번 리딩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프리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카드를 뽑았고요. 이 리딩은 처음에 3번을 뽑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리딩입니다. 카드를 볼게요. 자, 소드 2번이 나왔네요. 아까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도 이게 나왔었는데, 오, 이건 또 펜타클 6번이 나왔고요. 아하. 그리고, 자, 원드 10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네요. 지금 여러분이 많은 것을 혼자서 떠맡고 가시려는 그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힘든, 피곤한 여정이 그려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정신적인 것도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분들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드 2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놓여 있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상황적으로도 계속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결정의 기로에 놓인 분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사고를 확장을 하시거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거나, 아니라면은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거나 뭔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펜타클 6번을 봤을 때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 놓인 결정이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고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이것저것 다 끌어안고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중, 선택을 하시고 그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라면 계산적일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너무 좀 힘들게 가시지 않는 걸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걸 원하시겠죠? 그러시다면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 결정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을 빨리 벗어나시게 할 그런 어떤 작전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옵션을 다 파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집중을 하시고 하나를 고르세요. 여러분 계산을 하셔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뭐 고만고만해. 하지만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54점짜리인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한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거 70점 정도도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계속 찾아보고 이러지 마시고, 고만고만한 것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특출나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뛰어난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니까는 어느 정도에서는 딱 60점, 여기서 난 만족해, 이걸로 가야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뭔가 끊는 그런 느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고 계산에 맞춰서 점수가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잘 나오는 그 옵션을 하나를 선택을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하셔서 그쪽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을 옥죄일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나무들,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나마 그 무게를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덱은 아쿠아리언 타로라는 덱입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당연히 틴 버전이고요. 보여드렸던 1, 2, 3번 덱들과는 좀 다르게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는 덱입니다. 이 덱은 1970년대 스타일이 묻어나는 상당히 좀 레트로한 감성이 특징인데요. 굵은 선과 심플한 어떤 구도, 그런 게 매력적이에요. 또 그것 덕분인지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틴 케이스 디자인 자체도 보시면 1970년대 스타일을 반영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레트로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트로한 스타일 때문에 마치 어떤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세요.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덱입니다. 카드를 좀 볼게요. 이것도 설명서가 있는데 다른 것과 달리 좀 이렇게 펼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다지 좋아하진 않고요. 또 이 카드의 디자이너, 아티스트 데이빗 팔라디니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고, 또 밑에는 광고 카드가 있습니다. 자, 덱 디자인은 이렇게 아쿠아리안 카드니까는 어떤 물 그런 거에 관련됐겠죠. 그래서 카드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딱 이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좀 파도가 몰아치고 물이 흐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바다, 어떤 물에 관한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배경으로 백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앞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아까 본 카드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그림에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컬러도 상당히 독특하고요. 인물 묘사도 상당히 독특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독특한 스타일 덕분에 이 아쿠아리안 타로만의 개성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붉은 선 덕분인지 카드의 핵심 상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직관적인 해석을 도와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레트로한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이 덱은 굉장히 좋은 덱이 될 것 같고요. 또 직관적인 해석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도 이 덱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거의 지혜를 얻고 싶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시고 싶을 때 이 덱은 굉장히 좋은 덱입니다. 거기다가 덱 전체적으로 굉장히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딩이 그런 쪽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는 걸 원하신다면 이 어쿠아리언 타로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덱은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그림체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이 그림체가 좀 안 어울릴 수가 있고요. 또 복잡하고 다양한 상징을 원하시고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는 이 카드 자체가 상당히 좀 심플하게 좀 부각되는 그런 상징들만 이렇게 부각시켜 놓고 나머지는 좀 삭제해 놓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많은 상징을 한 카드에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울리지 않고요. 또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특히 인물들의 묘사가 핏기가 막 없고 이렇잖아요. 이런 퀸 오브 컵스도 컵퀸인데 이렇게 막 얼굴이 막 허옇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카드들을 보고 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 디자인이 무섭다고 생각되신다면은 이 카드는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특한 아쿠아리안 타로로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 4번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3개를 뽑았고요. 한번 볼까요? 4번 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현재 카드로는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상당히 독특하죠. 러버스 카드 자체도. 또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드를 처음 딱 접하면은 보통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디자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그림을 딱 봤을 때 느낌이 팍 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한 덱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뽑힌 카드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이 혹할 만한 굉장히 유혹이 강한 어떤 것이 올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성취감을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재물,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를 얻게끔 하는 여러분이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성취할 수 있게끔 뭐 재물 같은 것을 얻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옵션이 여러분의 눈앞에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한 유혹을 여러분한테 드릴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곧 놓여지는데, 그렇게 놓여지는데 마지막에 이 템퍼런스 카드, 절제 카드가 나온 거를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거 할래 이렇게 무작정 그냥 나아가지 말라라는 어떤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상당히 끌릴 만한 어떤 기회가 올 것인 것은 확실해요. 네. 굉장히 강한 유혹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여러분이 빨리 뭔가를 쟁취할 수 있고 빨리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득을 볼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 유혹을 혹은 그 기회를 딱 파악을 하시고 나신 후에 여러분이 잠깐만 멈춰서서 숨을 좀 골라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다시 한번 봤을 때 여러분이 몰랐던, 미처 못 봤던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이 기회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이게 충분히 좋을 수 있지만 그냥 무작정 달려갔다가는 미처 못 봤던 어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충분히 조심을 하시고 충분히 생각을 다 하신 다음에 이 기회를 잡으셔라 라는 그런 정도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는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장이 펼쳐질 것 같이 보여요. 거기에 기대를 하시되 너무 섣불리 막 뛰어들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최상의 최고의 어떤 성취를 가져다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틴 케이스 미니 타로 덱들 4가지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각 덱마다 매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덱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니 덱이 또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을 좀 해주시고요. 일반 사이즈의 타로 덱들도 곧 소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곧 또 타로 카드 리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